안녕하세요. 유익 아카데미 알고리즘 코딩 실습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전에 알고리즘 코딩 이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실제 코딩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과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실제 C 언어로 코딩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우선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아주 간단한 1부터 100까지 합에 대한 코드 설명인데요. 자, 일단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1부터 하나씩 증가시켜서 더해주면 됩니다. 자, 1부터 맨 처음에 값을 1부터 1씩 증가시켜서 100까지 변경되는 수열을 이제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 때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한 개의 변수는 i로 수열의 각항을 만들게 되고요. 1부터 1씩 더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누적 합계를 내기 위해서 j라는 변수를 쓰게 되고요. 1씩 증가할 때마다 그 값을 누적해 주면 됩니다. 자, 계산 절차를 한번 실제 한번 코딩하기 전에 한번 계산하는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0에서 1을 더해 가지고 i의 1값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누적 합계 j에다가 1을 더합니다. 그래서 1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1을 i 값을 1을 더해서 두 번째 항 2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저장했던 j 값에 들어있던 1과 수열의 두 번째 항 2를 더해서 3을 만듭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i를 1씩 증가시키고요. 그래서 3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존에 j 누적돼 있던 3에다가 새로운 항 3 값을 더해서 j는 6을 만듭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i가 100이 될 때까지 수열의 항이 100이 될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해서 누적 합계 j를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할 때는 계속 1씩 증가시키면서 누적 합계를 내게 되기 때문에 반복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반복문에는 우리가 보통 do while문, 그 다음에 while문, for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에서 쭉 보시면 핵심적인 내용이 do while문, 그 다음에 while문, for문을 볼 수 있어요. 각각의 차이점을 좀 보시면 이제 do while문은 먼저 한번 실행을 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초기 값을 지정을 해주고요. 0, i는 0, j는 0. 그래서 여기 내려오면 우선 먼저 하나를 증가시키죠. 그래서 우선 0에서 1을 더하는, 그래서 i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j에다가 1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while문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100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i가 최종적으로 이제 99가 되면 위로 올라가서 i가 이제 100이 됩니다. 100이 되면서 누적 합계 j 값을 끝내고 내려와서 100이 되니까 y문을 100일 때 종료가 됩니다. 100일 때 종료가 되죠. 그래서 최종값은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최종값은 100. 그 다음에 누적 합계는 5050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while문 한번 볼까요? while문은 다 동일한데 while문은 위에 이제 먼저 조건문을 따져주죠. 그래서 위에서 이제 0이 내려오면 100보다 작기 때문에 내려와서 맨 처음에 첫 번째 값은 i는 1이 됩니다. 그리고 j 에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더해줘서 1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99가 되면 i가 이제 99가 되는 순간 내려와서 100이 됩니다. 마지막 값이 100이 되고
그 다음에 j 에다가 최종값을 더해서 100의 최종 누적값을 더해서 5050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위로 다시 올라가서 100이 되는 순간 i가 100이 되는 순간 종료합니다. while문을 종료하게 되죠. 그래서 밑에 내려오면 역시 여기도 100, 그 다음에 5050 이렇게 j-값이 최종값으로 종료됩니다. 자, for문은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for문은 while문하고 다르게 일단 구문 자체가 먼저 초기값을 지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료값, 그러니까 종료가 언제인지를 지정해주고 그 값이 변화되는 값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i는 이제 하나씩 증가되는 증분값으로 플러스가 세 번째가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여기서는 보통 j 플러스 equal i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여기는 이제 구문이 i 플러스 1로 끝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최종값은 100, 그 다음에 누적 합계는 5050으로 끝나기 위해서 어떤 조작을 한 거냐면 맨 처음에 이 i 값은 0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i가 첫 번째 값이 0으로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먼저 증가하지 않아요. 이 증가하는 거는 나중에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0으로 출발해서 0을 더합니다. 그래서 j는 일단 0이 되고요. j는 0이 맨 처음 값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을 하는데 이렇게 돌아와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조건값이 1번 첫 번째 값이 이거 한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두 번째 비교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데 그 두 번째 회전에서는 여기서 하나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순서가 돼요. 그래서 여기 먼저 증가되면은 두 번째 값은 여기가 첫 번째 값이고 두 번째 값은 어떻게 되냐? 자, 1 플러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0에서 하나를 더했기 때문에 1이 되죠. 그래서 1을 비교해서 100보다 작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면 i에다가 1을 더해줘야 됩니다. 자, 1을 더해주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맨 처음 초기 값은 0이고 그래서 0을 더해서 1을 더해서 첫 번째 값이 1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1이 되기 위한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돌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증가시키죠. 그래서 i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그냥 더하기만 해서 누적합계로 j-에다가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첫 번째 값은 0이고요. j는 이제 1이 됩니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i에다가 플러스 하나 증가시켰기 때문에 i는 이제 1이 되죠. 1이 되고 밑으로 내려오면 1이 되고 아까 1을 이미 더했기 때문에 더했고 i는 이제 하나 증가시켜서 1 플러스 1을 해줬기 때문에 2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j는 원래 1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두 번째 값은 이제 3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증가돼서 i가 증가돼서 최종이 99가 되는 순간 100보다 작기 때문에 내려와서 i에다가 99고 더하기 1을 하니까 100이 돼요. 그래서 100이 돼서 j-에다가 100을 더하고 최종값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다시 99에서 100을 증가시키면 다시 비교를 하죠. 그래서 i가 100보다 작냐라고 했을 때 100이기 때문에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포문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i가 증가돼서 100이 되는 순간 이 포문은 종료가 돼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100을 출력하고 5050을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i 플러스 1을 안 하고 그냥 i를 쓰게 되면은 이제 101이 됩니다. 요거는 실제 코딩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컴파일러나 IDE 통합 기반 환경 같은 경우는 C 언어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로 쓰기는 주로 쓰는데 오늘은 이제 사실 이제 코드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웹 개발 컴파일러 id1.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쉽게 컴파일하기 쉽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변수를 지정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변수를 동시에 콤마로 이어서 초기화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선언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초기화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 줄에 써주면 행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코드가 짧아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내려와서 먼저 i를 그래프 증가시키고 하나씩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j에다가 플러스 이퀄 이렇게 쓰는 거는 요게 어떤 거하고 똑같은 구문이냐면 j는 j 플러스 i 요거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프린트는 프린트 f 그 다음에 최종값 잠시만요. 최종값 해서 %d 해서 요거는 이제 서식 문자열이죠. 그 다음에 누적 합계 이렇게 해서 %d 이렇게 해서 i 그다음 j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까지 이렇게 찍어주면 최종값은 이제 찍고 그다음 누적 합계는 얼마다 이렇게 찍혀지게 되겠죠. 네, 여기서 여기 while문이 빠졌었네요. 그래서 while문을 다시 넣습니다. while문 넣고요. 다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그래서 결과가 최종값 100, 누적 합계 5050 정상적으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 do while문 말고 이제 while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while문을 위에다 써주고요. 자, 이렇게 while문을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다른 구문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 동일하죠. 예. 자, do while문을 쓰나 while문을 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0이 들어와서 하나를 증가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do while문 했을 때는 한번 조건문 없이 밑으로 내려와서 0이 이제 내려와서 하나 증가시키는 형태인데 결국 여기서 0도 어차피 그 100보다 작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마지막에 이제 99일 때 99가 됐을 때 이제 100보다 작기 때문에 내려와서 하나 증가시키고 100을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100이 됐을 때는 Y문을 탈출하는 그 상황은 똑같습니다. 아까 두 Y문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for문, for로 한번 구현해 볼게요. 자, for문은 i가 이제 초기화를 안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초기화를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i는 10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i가 플러스 이렇게 증가시켜주고 위에 구문, for 구문은 증가 구문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증가하는 거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2를 더해주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100에서 끝나도록. 그러니까 99에서 위에 조건문에서 99인 상태에서 하나를 100을 만들어주고 j-에다가 누적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누적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종료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자, 이렇게 종료가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i 플러스 1을 안 해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 보세요. 이렇게 플러스 1을 뺐어요. 뺐고 실행을 시키면
자, 누적 합계가 4950으로 끝나요. 최종 값은 100인데. 자, 이런 결과는 왜 그러냐면 처음 값이 0이에요. 포문은 어떻게 되죠? 초기 값은 한번 그냥 초기 값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이 조건만 따지고요.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0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0을 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하나씩 증가시켜요. 그 다음에 증가시키면 1이 되거든요. 증가되고 그 다음에 100인지 아닌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1이 되면 100보다 작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서 1을 더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제 99가 되겠죠. 계속 더해서 99가 되면 이제 99가 되는 순간 밑으로 내려와서 더해줘요. 더해주는데 위로 올라가서 100이 되는 다시 이제 반복이 위로 조건문에 올라가서 이제 100이 되는 순간 하나 증가시켜서 100이 되는 순간 여기서 i가 100보다 작냐라고 비교했을 때 100이 이제 i가 100이 되는 순간 이 100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포문을 탈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99까지 더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최종값은 100이냐? 얘는 이제 일단 i 플러스 되면서 100이 되면서 i가 100보다 작냐라는 조건에 걸리기 때문에 이제 i는 100이 되고 그 다음에 안에서는 이제 100이 되는 순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누적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100보다 같게 이렇게 해주면 이제 누적 합계는 5050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최종값이 100일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100이 여기서 하나 증가시켜서 100인 경우에 이렇게 해서 100 조건이 같기 때문에 밑에 내려와서 누적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한 바퀴 또 돌거든요. 또 돌아서 100 i가 플러스 하나 더 증가시켜요. 그래서 100일이 되면서 이 조건에 안 맞아지는 거죠. 100일이 되면서 안 맞아지면 조건에 거짓이 되니까 탈출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아까는 99인 상태에서 100이 되면서 조건에 안 맞으니까 탈출하니까 99까지 더하는 건데 여기서는 101이 되면 아까 100이면서 100일 때 누적하고 다시 올라와서 101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조건이 안 맞으니까 탈출하게 돼서 누적 합계는 5050이지만 최종값은 10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101이 되면서 하게 되려고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1이 되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사실 100보다 작은 경우까지 이렇게 1부터 누적 합계를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최종값은 이제 100으로 끝나게 되지만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5050까지 증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4952입니다. 이거는 사실 1을 넣나 안 넣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코딩했던 것처럼 하나를 안쪽에다가 더해주는 방법이 그 아까 두 while문하고 동일한 결과 최종값은 100이고 5050으로 끝나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선 이 안쪽에서 하나를 더해줘서 99인 경우에 이 i가 하나 증가돼서 100인 경우에 탈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제 99일 때는 j2에다가 더해주는 거는 100을 더해줄 수 있게 되고요. 자,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 for문, do while문, while문, for 구문, 반복문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실제 코딩을 해 가면서 차이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